노력이 우리를 배신할 때. 무라카미 하루키의 데뷔작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태평양 한가운데 조난당한 한 남자가 튜브를 붙잡고 표류하고 있다. 그때 저 멀리서 똑같이 튜브를 붙잡은 한 여자가 헤엄쳐 온다. 그들은 나란히 바다 위에 떠서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잡담을 나눈다.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눈 후 여자는 어딘가 있을지 모를 섬을 찾아 헤엄쳐가고 남자는 그 자리에 남아 맥주를 마신다. 여자는 이틀 밤을 헤엄쳐 어딘가의 섬에 도착하고 남자는 그 자리에 남아 술에 취한 채 구조대에 의해 구조된다. 몇 년 후 이 둘은 어느 고지대에 있는 작은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데 여자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 자신은 팔이 빠져라 열심히 헤엄쳐 살았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역시 살아있다니. 여자는 헤엄치며 남자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노라 고백한다. 하지만 남자는 살았다. 열심히 헤엄친 그녀와 똑같이. 20대 이 부분을 읽었을 땐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라고 생각했다. 최근에 다시 읽었을 땐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하루키, 혹시 이런 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신교육을 받는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노력하지 않고 얻은 성공은 비겁한 거야. 이런 교육 말이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신앙처럼 품고 살아간다. 이 말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세상을 좀 살아보면 알게 된다. 아니, 살면 살수록 아니라는 것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할까?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다.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니까. 열심히 하지 않고 별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다 가진 사람들이 있다. 반면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점점 빈곤해지는 사람도 있다. 수백 번의 오디션을 본 후에야 배우로 데뷔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친구 오디션에 따라갔다가 쉽게 데뷔하는 사람도 있다. 멀리서 예를 들 곳도 없다. 공들인 작업은 별다른 성과를 못 냈는데 대충 한 작업은 좋은 성과를 낸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반드시 보상받는 건 아니다. 그리고 열심히 안 했다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우리가 믿었던 것과는 다르게 인생은 이처럼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고 대충 살자고 말하고 싶은 거야?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과를 다 부정하고 싶은 거야? 흑수저는 노력 안 해도 되니까 금수저로 다시 태어나란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잠깐, 화가 나는 마음을 나도 이해한다. 사실 나도 화가 난다. 이 스토리에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헤엄친 여자에 감정이입을 해서 그럴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가 불편하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구조됐으니 말이다. 난 노력해서 얻었는데 넌 노력도 안 하고 얻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화만 낼 이야기는 아니다. 반대로 남자에게 감정이입해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구조가 됐으니 얼마나 좋은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꽤 괜찮지 않은가? 그건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구조대가 안 올 수도 있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다. 근처에 섬이 없었을 경우도 있다. 여자도 운이 좋았다. 결과적으로 여자도 남자도 똑같이 운이 좋았는데 여자는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한다. 자신이 얻은 것은 노력으로 받은 보상이라 생각하고 남자가 얻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 알 수 없어서 괴롭다. 왜 노력이 우리를 배신하는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어도 난 답을 알지 못한다. 다만 괴로움을 줄이는 법은 안다. 분하지만 인정해버리는 것이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없을 수도, 노력한 것에 비해 큰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괴로움에 조금 벗어날 수 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반드시 이만큼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보상은 언제나 노력한 양과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노력한 것보다 작게 혹은 더 크게 주어진다. 어쩌면 아예 보상이 없을 수도 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노력한 것에 비해 큰 성과를 얻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비난하지 말고 그 성과를 인정해주자. 그것은 나 역시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얻을 수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니까. 질투로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그런 행운을 인정하면 더 많은 행운이 찾아온다나 어쩐다나, 믿거나 말거나. 원래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노력으로 다 된다는 말도 거짓말이지. 알겠어? 네 노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란 이야기야. 여기엔 어떠한 해답도 없지만 그걸로 충분하다. 나에겐 엄청난 위로가 된다. 이러니 하루키를 좋아할 수밖에. 열심히 사니까 자꾸 승패를 따지게 된다. 나는 6년차 일러스트레이터다. 6년 동안 그림을 그렸지만 많이 알려지진 않았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눈에 띄는 작품도 없는 무명 배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무명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아무래도 수입일 것이다. 무명 배우들이 생계를 위해 다른 부업을 하듯 나 역시 부업으로 회사를 다녔다. 솔직히 부업이라 하기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수입의 대부분이었고, 일러스트로 돈을 벌기 전부터 회사를 다녔으므로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라 부업으로 가끔 그림을 그리는 회사원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분명한 건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 생활이 힘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김백수 시절에서 막 탈출한 시점이었던 터라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다. 하나도 아니고 2가지 일을 할 수 있다니. 신난다. 그렇게 열심히 몇 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투잡을 하고 있었고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다. 나는 왜 남들처럼 한 가지 일만으로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지? 먼저 그림 그리는 일이 싫어졌다. 돈도 안 되는 일, 그림은 내게 그런 일이 돼버렸다. 누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림을 그리지 않았고 가끔 그림 의뢰가 들어오지만 그마저도 귀찮게 느껴졌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였다. 회사가 내 시간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다. 빼앗기는 시간에 비해 월급이 부족한 것 같았다. 따지고 보면 내가 그림을 싫어하게 된 것도 다 회사 때문이었다. 이건 아닌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초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는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몸에 독이 잔뜩 쌓인 걸까? 분명 현평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처럼 만족하지 못했다. 그랬다. 나는 패배감을 느끼고 있었다. 열심히 달리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경쟁에서 진 패배자라고 느끼고 있었다. 지는 기분은 더럽다. 지는 게 싫어서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마음먹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었다. 굳이 회사를 그만둘 필요가 있었을까 싶지만 아무래도 회사에 다니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열심히 살게 될 테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많은 전원의 몸을 구겨놓고 1시간 넘게 달려 회사에 도착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열심히 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만뒀다. 회사가 너무 싫어졌다거나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어서 퇴사한 것은 아니다. 초심을 찾으려는 건 더더욱 아니다. 그냥 한 번쯤은 승패에 상관없이 살아보고 싶었다. 나를 짓누르는 여러 문제로부터
잠깐이나마 멀어지고 싶었달까? 요즘은 오후가 다 돼서야 일어난다. 대충 늦은 점심을 차려 먹고 빈둥빈둥 논다. 맥주를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가끔 아이디어를 끄적인다. 그러다 보면 금세 저녁이 되고 밥을 먹고 잠을 잔다.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떤 경주에 참가했었는데 지금은 그 경주를 기권한 기분이다. 경주에 참여하지 않으니 당연히 승리도 패배도 없다. 그런데 궁금한 건 그 경주가 무엇이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경주의 타이틀은 무엇이었을까? 누가 돈 더 많이 버나 대회? 누가 먼저 내 집 장만하나 대회? 누가 먼저 성공하나 대회? 도무지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무진작 애를 쓰며 열심히 했던 모양이다. 그만두길 잘했다. 마이웨이. 끝이 없다. 나이에 걸맞게 당연히 갖춰야 할 것들이 이렇게나 많을 줄이야. 우리 사회엔 이 나이면 이 정도 하고 살아야 한다는 인생 매뉴얼이란 게 존재한다. 실제로 그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모두가 그걸 알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살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어릴 때는 그 매뉴얼의 압박이 크지 않았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시기고 앞으로가 기대되니 지금 당장은 많은 걸 못 가져도 괜찮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면 세상의 눈은 매정하게 바뀐다. 그 나이 먹도록 뭐 했니? 라는 시기다. 그러게 저는 뭘 했을까요? 매뉴얼의 목록을 하나도 클리어하지 못한 나는 나이값을 못하는 게 분명했다. 앞으로 나이를 먹으면서 갖춰야 할 것들이 더 늘어날 텐데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어서도 난 얼마나 나이값을 못하고 있을까? 나는 이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월세에 살고 자동차가 없지만 불편하거나 비참하지가 않다. 문제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는 것이다. 정작 나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한심하게 보니 나 좀 비참해지려고 한다. 아니, 확실히 비참하다. 원래는 비참하지 않았는데 남들이 그렇다니 좀 그렇다. 이건 내 삶인데, 내 기분인데 왜 타인의 평가에 따라 괜찮았다가 불행했다가 하는 걸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도대체 왜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독신주의인 내게 누군가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무리하게 물은 적이 있다.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왜 안 하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묻는데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다. 악의 없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은 것이었겠지만 나에게 폭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다수가 옳다고 믿는 가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 행해지는 폭력. 왜 안 따라? 설명해봐. 언제나 설명은 나의 몫이었다. 그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당연히 해야 할 질문을 한 것이니까. 그들은 나에게만 설득력 있는 대답을 요구했다. 마치 자신들이 들어보고 허락할지 말지 정해주는 사람인 양. 그러나 나는 궁금했다. 그들 중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사랑하니까, 함께하고 싶으니까, 사람의 도리니까. 결혼해서 애 낳는 건 그냥 당연한 거야. 내가 보기에 그들의 이유도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왜 결혼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걸까? 결혼은 필요 때문에 생겨났다. 나는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하겠다는 건데 왜 합리적인 이유를 대라는 걸까?
어떤 물건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 사는 사람에게 왜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 참 이상하다. 부모, 가족, 친척, 친구, 선배, 직장 동료 모두 하도 물어보는 통에 귀찮아서 그냥 결혼해버릴까? 고민한 적도 있다. 결혼은 선택이라던데 정말 선택이 맞나 싶은 기분이었다. 결혼을 안 하려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그걸 모두에게 설명하고 허락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들을 설득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결혼을 나쁘다고도 없어져야 한다고도 여기지 않는다. 그저 나는 안 하겠다는 것뿐인데 세상은 그게 못마땅한 모양이다. 이렇게 남들 사는 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모로 피곤하다. 혹시 다들 피곤해서 그냥 남들과 맞춰 사는 건 아닐까? 그동안 남들이 가리키는 것에 큰 의문과 반항을 품고 살았지만 그렇다고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았다. 나는 항상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그들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려고 애써왔다. 잘 안 됐지만 말이다. 사실 가능하면 인생 매뉴얼에 맞춰 살고 싶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 내가 이 나이에 정말 부끄러워야 할 것은 내 나이에 걸맞는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나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았다는 사실이다. 내가 욕망하며 쫓은 것들은 모두 남들이 가리켰던 것이다.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었다. 그게 부끄럽다. 나는 열심히 쫓아가다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엎어진 사람이다.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참에 나만의 길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싶다. 이제부터는 마이웨이다. 그나저나 앞으로도 나의 값은 못할 것 같다. 노력의 시대는 갔다.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시대가 됐다. 그냥 노력 말고 노력을 해야 한단다. 그런데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고 별로 달라질 것 없는 세상이다. 모두가 노력하는 세상에선 노력이 티가 나지 않는다. 모두가 노력하니 기준만 높아져서 더 힘들어진다. 흡사 트레드밀 위에서 달리는 기분. 달려도 제자리인 기분 말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 그 위에는 원래 특출난 인간들이 있기 마련이다. 예전엔 특출난 인간들을 노력으로는 어찌해볼 수 없는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 정도로 해석했는데 요즘엔 좀 다르게 해석한다. 금수저들과는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출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시작부터 저만치 앞에 서 있는 사람과 경쟁이라뇨. 수저 계급론은 노력이 무상해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흙수저들의 한탄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달라질 거란 희망. 그 믿음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다. 노력은 종교였다. 노력은 고마운 것이고 확실히 효과도 있었다. 노력으로 자신의 타고난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신화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그래, 내 환경이 아니라 내 노력이 부족했던 거야 라며 모든 부족함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착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흙수저였다. 그러나 이젠 아니다. 자신을 탓하는 것도 지쳤다. 화가 난다. 더 노력하라고? 내가 이 모양인 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이건 모욕이다. 금수저는 노력해서 금수저가 됐더냐? 한동안 노력이라는 구호 아래 잘 굴러가는 듯 보였던 사회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희망은 사라졌다. 수저 계급론이란 단어까지 등장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까닭은
그만큼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노력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됐다는 방증이다. 이제 노력하라는 말로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는 세상인데 우리의 선배들은 더욱더 노력하려고만 하니 답답하다. 노력이란 단어도 무작정 노력만 하라는 꼰대들의 잔소리를 비꼬는 의도로 생겨났다. 세상은 변했는데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읽지 못하고 과거의 가르침만을 준다. 어쩌면 그들도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나 역시 그렇다. 노력이 잘 안 통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노력 말고는 딱히 할 게 없으니 노력을 멈출 수 없다. 내가 살아온 방식 말고는 아는 게 없으니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뻔하다. 아, 꼰대는 이렇게 태어나는구나.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노력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실패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어떤 잔소리를 해줄 수 있을까? 요즘 젊은이들은 노력하라는 잔소리에는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나부터도 와닿지 않으니 말이다. 이 책을 읽고 떠오른 말은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 너무 싫었어요.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싫어했죠. 그래서 이 책을 처음 보고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책 이름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읽기 시작했는데 와, 읽다 보니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지고 1시간 만에 읽었어요. 게으른 사람들만 보면 싫어했던 난데 읽다 보니 그 사람들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 이 사람도 지금까지 바쁘게 살다가 쉬어가는 단계일 수 있구나. 상대방이 누구든 보기도 전에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 복무 때였어요. 이제 소초 생활을 하다가 다른 부대에서 전입 온다는 얘기를 들었죠. 선임이 저한테 그 전입 온다는 애 패급이라고 어울리지 말라고 이제 거기서도 쫓기다시피 왔다고 하더라고요. 반신반의하다가 결국 그 사람이 오고 이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인사만 하고 지냈는데 한 주, 2주, 그리고 한 달 지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나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성격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경계심을 풀고 한마디 두마디 하다가 결국엔 친해져서 저녁 때까지 잘 지냈거든요. 함께 지내보지 않는 이상 누구든 잘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동요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사람 보는 눈을 기르고 판단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